안녕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나서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학 4단은 약분과 통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박수! 우리 첫 번째 시간, 약분과 통분에서 첫 번째 시간에는 크기가 같은 분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크기가 같은 분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두 번째 시간에는 약분과 기하분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약분과 기하분수. 약분이란 네, 분모와 분자를 그들의 공약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기하분수는 네,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인 분수 또는 최대 공약수로 약분하면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 필요가 없을 때 기하분수라고 하죠. 지난 시간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공부할 문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분모가 같은 분수, 즉 통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통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통분이란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둘 이상의 분수의 분모를 같게 만드는 겁니다. 즉 분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분모가 달라요. 이 분모를 같게 만드는 것이 통분이라고 합니다. 통분. 그러면 통분한 분모를 뭐라고 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통분한 분모를 그렇죠. 공통분모라고 합니다. 공통분모. 자, 통분을 했으면 그 통분한 분모를 공통분모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통분을 왜 할까요, 우리? 그냥 막 공부하지 말고 알면서 공부합시다. 자, 통분을 하면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통분을 하면 이런 점이 좋지 않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재윤이하고 상민이가 있어요. 재윤이 보고 있나요? 네, 재윤이가 초콜릿을 한 4분의 3을 먹었어요. 먹은 양은 4분의 3. 그리고 남은 양은 네, 4분의 1이 남았죠. 전체가 4개라고 했을 때 부분이 3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양은 그 하나가 남아서 4분의 1이 남았어요. 상면이도 똑같은 양의 초콜릿이 있는데 먹은 양이 6분의 5를 먹었어요. 남은 양은 6분의 1입니다. 자, 누가 더 많이 먹었을까요? 누가 더 적게 먹었죠? 분모가 다르니까 비교하기가 힘들죠. 물론 그림으로 비교하면 딱 보이지만 분수 숫자만 봤을 때는 바로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통분을 이용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통분을 이용하면 분모가 다른 분수를 비교할 때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분모가 다른 분수를 덧셈과 뺄셈을 할 때 아주 용이합니다. 그럼 통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통분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분모의 곱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즉, 분모가 다른 분수가 있으면 그 분모들끼리 곱해가지고 공통분모를 만들어요. 세 번째는 최소 공배수. 즉, 두 분수의 분모들끼리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통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원시적인 방법. 자,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드는 거예요. 자, 4분의 3에다가 우리 곱하기 2를 하면 8분의 6 되겠죠. 또 곱하기 2를 하면 지겨워도 하세요. 어떻게 돼요? 곱하기 2 하면은 12분의 곱하기 2 했으니까 네, 8분의 6 죄송합니다. 곱하기 3을 하면 12분의 9가 되고 맞습니까? 그리고 곱하기 4를 하면은 16분의 12. 자, 그리고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20분의 15.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곱하기 6을 하면은 24분의 18. 발음에 주의하세요. 그리고 곱하기
7일 하면은 28분의 21 곱하기 8을 하면은 32분의 24 곱하기 9를 하면은 4, 9, 36이니까 36분의 27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즉 분모와 분자의 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누면은 같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밑에 있는 분수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곱하기 2를 하면은 12분의 곱하기 2하고 곱하기 2 하면은 12분의 10이 되죠. 또 곱하기 3을 하면은 18분의 15 그리고 24분의 20 30분의 25 그리고 36분의 30 지겨워도 빨리 끝까지 해봐요. 42분의 35 힘내세요. 48분의 40 점점점점점. 자 그러면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통분하는 방법은 같은 분수를 또 찾는 거야. 분모가 같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오 여기 같네요. 찾았어요. 그리고 또 분모가 같은 것이 24 여기 찾았네요. 찾았어요. 자,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나요? 통분하고 있어요. 아주 가장 원시적인 36 찾았어요.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와 같이 분모가 같은 분수 같게 만드는 것을 통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비교하기 쉽겠죠. 4분의 3과 6분의 5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들 때는 통분을 해서 12분의 9, 12분의 10 비교할 때 분자들끼리만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큰 분수인지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다음은 두 분수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는 통분 방법입니다. 자, 4분의 3과 6분의 5에 분모끼리 곱하면 24겠죠. 그러면 4 곱하기 6 분모만 해줬으니 안 되죠. 분자도 똑같이 해주면 24분의 18 또 4 곱하기 6이니까 자 여기는 4를 곱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똑같이 곱해야 되니까 4 곱하기 6이니까 24를 만들기 위해서 위에도 4를 곱하면 24분의 20 즉 공통 분모를 만들었어요. 분모가 같죠. 그래서 비교하면 이쪽이 더 크다고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세 번째 방법, 최소 공부에서 이것도 너무 힘들어요. 물론 분모끼리 곱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분수가 아주 큰 분수를 만날 때는 분모가 아주 큰 분수를 만나면은 이 방법도 아주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최소 공배수,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통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4분의 3과 6분의 5 분모들끼리 최소 공배수를 구해봅시다. 자, 2로 나누면 2와 3. 더 이상 나눠지지 않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다. 그러면 2 곱하기 3 해서 12가 최소 공배수예요. 두 분수의 최소 공배수. 그러면 최소 공배수 12, 분모를 12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 3을 곱하고 이거는 몇을 곱하면 12가 될까요?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분수가 나와요? 12분의 9가 나오고 이 분수는 12분의 10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쪽이 더 큽니까? 이쪽이 더 크네요. 그래서 4분의 3보다는 6분의 5가 더 크다고 알 수 있겠죠. 간단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과서 문제를 학교에 와서 풀겠지만 교과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하는 것이 통분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통분한 분모를 공통분모라고 선생님이 설명한 거 들어가 있죠. 그리고 교과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통분모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과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통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통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통분이란
둘 이상의 분수의 분모를 갖게 만드는 것을 통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분한 분모를 공통분모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